네, 조금 전 2부에서 이정문 의원 연결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이죠. 홍석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정문 의원에게 드렸던 질문 따라가면서 똑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다르다. 이정문 의원은 이렇게 이제 강조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내려온 어떤 기조가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네.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이전에보다도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피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정문 의원 주장 이전에 사의제라고 있잖아요. 포럼 사의제. 네네네네. 그 사의제에서도 이제 나온 거 보면 이때 우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사의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했던 장관들 모임이라고 되는데, 네. 그런 어떤 모임에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밝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 각종 어떤 자료들, 예를 들면, 2020년도 국감 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방류는 일본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사항이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보 제공이라든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 때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는 IAEA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일본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정부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TF가 지금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의 대응 원칙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마실 수 있다라고 발언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나중에 보도 자료까지 해서 마시면 안 된다고 밝혔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이제 안전하냐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면 이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좀 안전성은 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저는 말씀하셨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신다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마시는 음용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마시면 방류 한 어떤 물 자체는 그렇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후쿠시마 방류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저는 괴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가 굳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나와서도 예, 안 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미치는 것은 방류하고 난 다음에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느냐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제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총리가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왜 마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강하게 하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워낙 다도하니까 그런 또 말씀을 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 이건 좀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입에서도 좀 나왔던 지적인데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일단 이게 검증 항목이 일본 정부의 위임상이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것만 검증하는 거고 정확히 하면 검증도 아니고 지원이다. 이 점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한 오해고요. 예. 저희가 이제 IAEA의 어떤 원칙을 이제 보면은 잘 아신 것처럼 IAEA는 국제 핵 에너지 기구로서 이 분야에는 어떤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핵 사찰도 이제 이곳에서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이란의 핵 사찰도 이곳에 했는데 핵 사찰할 때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제공한 어떤 요것만 봐라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에서 후쿠시마
이 방류 관련해서도 2013년도부터 이제 알프스가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 IAEA와 이제 일본이 이제 협조를 했고 그 관련돼서 모든 어떤 설계 과정이라든지 또 방류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IAEA에게 일본 도쿄 전력이 정보를 제공하고 IAEA가 절차마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을 해도 이거는 제한적이라고는 주장 자체도 뭔가 가짜뉴스 괴담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거는 이제 괴담이라기보다는 명백히 좀 오해라고 좀 오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기한 문제가 알프스의 안정성인데요. 네.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다라는 점을 제기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이제 이번 사실 시찰단에서 살펴본 주요 항목 중에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항목인데요. 네. 이게 1, 2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계가 고장이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않냐. 그리고 고장이 일어났을 때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를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키 단장, 원남이 위원장이 이 분야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이제 살펴봤는데,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번 시찰단에서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좀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IAEA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감독을 하고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과 관련해서 지금 시찰단의 점검 그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정문 의원은 시찰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여당한테는 보고한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아닙니다. 현재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예. 그 일본 측에 그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추가 자료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할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정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일상기 말고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이 알프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기상 상황 이런 거 볼 때 지금 뭐 도쿄 전력이나 이런 데서 비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상 대응 매뉴얼까지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진 나가 지금 그 후쿠시마 문제가 지진 때문에 발생한 건데 거기서 또 지진 나서 만약에 알프스가 문제가 생겼다면 비상 대응이 가능하다고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알프스의 이제 대응의 원리는 일단 이제 전처리와 이제 본처리로 나누어지고 전처리에서 기본적인 거를 좀 걸러내고 또 이제 본처리에서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이제 제거 어떤 시스템 흡착 시스템을 이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알프스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K4 방류 탱크에서 균질화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만약에 기준치를 오버하게 되면 다시 알프스 이제 지금 처리 장치를 이제 환류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핵종을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비상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방류하는 것 자체를 이제 스톱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류하는 게 최악의 경우에 시스템이 작동 안 할 수는 있지만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비상 차단 장치잖아요, 그게. 네. 비상 차단 장치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글쎄, 그거는 뭐 거의 뭐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시찰단의 지금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온대요?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쿄 전력의 그 추가 요구한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리고 지금 발표 시기가 정부에서도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IAEA 최종 보고 이후에 할 건지 뭐 그런 어떤 발표 시기에 있던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IAEA 최종 그 점검 보고서 나온 다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IAEA 발표 시기 어떤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정문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가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수치가 다 달랐다, 나라마다. 이 점을 제기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IAEA 시료를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개국에 보내줬습니다. 그게 이제 1차고 이제 2차, 3차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4개국에 보내준 이유가 뭐 장비라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IAEA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하는 문제니까 네. 그 시료의 어떤 차이는 저는 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그것으로 인해서 측정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렵죠. 아니 근데 그게 이래서 뭐 이렇게 뭐 약간 들쭉날쭉이라고 한다면 IAEA가 그러니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안전합니다라고는 최종 보고서에 써도 얼마나 믿겠느냐는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료 채취에 따른 어떤 측정치가 기존에 있던 연구소의 장비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IAEA가 이제 결정할 문제니까 그런 어떤 신뢰성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믿고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식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네. 이전부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천일염. 예. 저기 품귀현상 빚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의원님? 예. 이게 지금 오염수 방류하고 그 연결되는 문제라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예, 국민들의 어떤 뭐 불안 심리가 그런 조금 좀 사재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그러면 천일염으로 국한되겠느냐라는 어떤 또 문제의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소금에 이제 그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민감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소금은 이제 그 특정 어떤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에 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혹시 뭐 방사능 어떤 물질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이런 어떤 우려의 문제는 좀 지나치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모니터링 포인트를 해서 측정 포인트를 계속 두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측정 포인트, 모니터링 포인트를 많이 좀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건에 다 합치면 지금 한 92군데 정도의 포인트에서 계속적으로 이 방사능 수치를 지금 이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구하기를 앞으로 이런 포인트를 좀 더 이제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문제가 지금 알프스를 통한 이런 어떤 방류의 문제이기보다는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때는 이런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처리 장치가 없이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우리 해역에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주요 해역에 미치는 어떤 방사능 어떤 수치가 유의면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이 사재기 같은 이런 어떤 불안 어떤 심리가 너무 좀 지나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재기라고는 보시는 거죠? 예, 좀 지금 판매량으로 봐서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는 사재기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길래. 예. 지금 뭐 천일염이 40-50% 지금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네. 좀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사재기성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자, 그러면 그 IAEA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 나오고 시찰단도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런데도 수산물 수입 계속 제한하는 겁니까? 제한해야 되죠. 예, 그는 이 IAEA하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은 결국은 이 알프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그 방류의 문제인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진짜 우려해야 될 것은 알프스 가동 이전에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방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세슘이라든지 스론튬이라든지 이런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사실은 후쿠시마 해역에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은 계속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2011년부터 13년까지 그 방류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수입을 계속 제한한다면 네. 그것의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기한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각 핵종마다 이제 방광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반감기가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 저는 좀 기한이라고 봅니다. 핵종이 근데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은 수입 제한 풀 일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아까 이정문 의원은 만약에 그 IAEA나 시찰단이 이런 결론 내리면 일본이 바로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던데. 아, 그렇죠. 충분히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그 후쿠시마산 수입물 금지하는 국가는 네. 뭐 일본이라든지 최근에 또 대만까지도 풀었으니까 사실은 저희도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최근에 또 그 세슘이 그 과도 어떤 농축된 또 우럭도 비록 원전 후쿠시마 원전 방파제 아니지만 네.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WTO에서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일본도 충분히 저는 좀 양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저거 떠나서 그게 가짜 뉴스 때문이든 괴담이든 아니면 사실 때문이든지 간에 이건 안 따지겠고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업인들 그다음에 상인들이 피해 입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혹시 지원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어제 해수부 장관한테도 그 점을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를 했고 해수부에서도 지금 그 어업인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할인 판매라든지 예. 또 관련된 어떤 분야의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 설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좀 어떤 불신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특정 어떤 포인트도 앞으로 더 많이 좀 지금 기존에 윤석열 정부에서 느리고는 있습니다만 92개에서 더 느려야 되고 또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할 때 더 빨리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국민 어떤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여쭤볼게요. 어제 제주 어업인들이 시위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 의원들이 합류를 했거든요. 네네네. 같은 당 도 의원들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제주도 입장에서 특히 이제 어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충분히 좀 설명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정책도 또한 수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 설득은 둘째치고 지금 같은 당 소속 그 지방 의원들도 설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제주도 그에 계신 분들 특히 뭐 어업과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또 불안 또 심리가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비록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할지라도 같이 이제 아픔을 이제 하면서 특히 어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뭐 저희들은 뭐 충분히 좀 보완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